네, 지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의 서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저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합격을 향해서 폭풍질주하는 공채를 잡아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현대자동차 그룹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현대자동차 그룹 공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요, 엄청난 합격의 비밀들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실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류 광탈은 내가 막는다. 자소석의 연금술사 한정현. 네, 한정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공채를 잡아라의 마스코트이자 취준생의 대변인이자 막내 형사이자 우리 최고의 캐스터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오늘 자소서 시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자소서 삼총사가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채를 잡아라의 첫 방송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요, 사실 우리 세 분 보면 어떤 무슨 독립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처럼 가족 같은 정이 있어요. 그죠? 할 때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지금도 저는 좀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요. 이 생방송이라 그런지. 어떠세요, 대표님? 아, 저도 여전히 떨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두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대표님이 늘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난 비밀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자, 대표님,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제가 정말 좋았던 게 뭐였냐면 네네.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나 자기의 직무와 자동차와 관계된 연계된 자기만의 어떤 시각, 포인트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그냥 나는 이걸 했어요, 저걸 했어요 하는 스펙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거를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대 큰 네. 글로벌 기업일수록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중에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경험과 직무 역량에 따른 그런 어떤 개인의 경험을 잘 녹여내는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사 담당자라면 기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신입사원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합격 자소서 예시를 살펴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영업 분야만 잠깐 살펴봐서 약간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혹시 다른 분야 것도 준비해 주셨나요? 아, 물론입니다. 물론 준비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열사가 41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중에 현대차나 기아차를 외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만약 갈망하고 가고 싶은 기업이 현대제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야, 현대제철 사실 저도요. 예전에 현대제철 한번 가고 싶었어요, 실제로. 아, 정말요? 네. 그리고 현대제철이 많은 취준생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네. 먼저 그 네.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지금 스펙에 관해서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자, 학과는 항공재료학과, 그리고 학점은 4.09, 토익은 820점, 그리고 토픽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은 없고 이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수민 씨가 조금 네네.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조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가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을 PR해 주십시오.
과거에 과학 나눔이란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 장소를 섭외할 때 저희 팀원들은 가까운 서울, 경기 지방에만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프로젝트 취지는 소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교육 기부였습니다. 이에 저는 편안함만 추구하지 말고 취지에 맞게 외진 초등학교로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소통을 위해 핸드폰으로 연락하기보다는 직접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미팅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멀리 가는 것으로 초래될 수 있는 숙소나 식사 문제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팀원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수렴해 계획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 수합 분석을 토대로 역할 배분을 하여 힘든 프로젝트를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경험들은 철장 산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틀림없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야, 오, 저는 이 공대생인데요. 네. 네, 학과 보니까 대충 어디 학교인지는 알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전공이 만만치 않은 전공인데 4.09니까 괜찮은 친구고. 그러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영어 성적은 인문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그렇죠, 않지만, 높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느낀 건 장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모든 취준생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네. 이 중에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 자기만의 스토리를 조금 잘 팔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보니까 이 과학 나눔이란 프로젝트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알아요. 어디 사는지. 그래요? 네, 이게 나름 유명하고요. 이공계 쪽에 있는 공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대외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게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했다는 거면 나는 봉사도 하고 나눌 줄도 알고 다른 곳에 관심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R&D 부분에서 네. 협업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네. 포커스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원자 협업. 네. 같은 경우는요. 또 네. 그리고 보면 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설 줄 아는 것 같고 네.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계획서도 먼저 짜서 보여주고 직접 미팅을 주최하기도 하고 되게 부지런한 분이신 게 딱 자소서에 드러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네. 능동적으로 네. 어떠한 네. 상황이라든지 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의 자질도 약간 좀 가지고 네. 있다라고 한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네. 잘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저는요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친구가 했던 경험이 사실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충분히 어찌 보면 사실 별게 없는 단순한 스토리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진정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 좀 원래 맞춰가지고 시골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면 워낙에 막 자기 거를 막 어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 안 썼을 건데 실제로 그랬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스토리다. 그렇죠. 이제 사소한 네. 자기만의 이야기를 조금 잘 작성을 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합격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인가요? 자, 다음은 현대차의 R&D 직군인데요. 네. 그 보게 되면 연구 개발직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발직의 합격 자소서를 제가 네. 구성을 또 해봤는데 네. 수미 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예,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구 개발직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 및 근거, 새로운 인재 상품. 현대 사회는 하드웨어보다는 기술력, 즉 소프트웨어가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인재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저 또한 최고의 상품의 인재가 되도록 자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학과 공부 외에 MOUS라는 사무 능력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컴퓨터 다루는 것에는 소질이 있어서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3개의 과목을 어려움 없이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초인류 그룹에 꼭 어울리는 인재가 되도록 저 자신의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비전 달성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참 요즘 퀴즈 했어요, 그죠? 딱 떨어지네요. 네네네. 근데 저는요, 진짜 궁금했던 게 저도 사실 이런 자소서를 많이 보니까 공대생 중에 이 MOUS, 마우스라고 읽는 거는 결국 우리 흔히 말하는 파워포인트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모스라고도 모스라고도 하고 하죠. 요것들을 공대생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어필을 한 건가요? 공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공 지식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네. 소양을 지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약간 조금 저희가 보게 되면 아주 사소한 거에 지금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뭐 집착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개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어필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체질 개선이라든지 기업에서 원하는 그 내재적 가치를 네. 조금 높이는데 네. 자기 개발에 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계속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공계나 인문계 상경대들이 많이 딴다는 이 모스 또는 마우스 자격증을 땄다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다양한 경험과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인사 담당자가 이해한다는 그렇죠. 그런 말로 네, 이해할 수 맞습니다. 있죠. 네. 네. 수미 씨는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네. 또 새로운 인재 상품이라고 자신을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맞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읽으면 바로 눈길이 먼저 갈 것 같아요, 자소서에. 그죠. 이제 직무 부분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기가 굉장히 잘 준비된 어떤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점이 R&D 부분에서도 내부에서 어떠한 직무 부분을 진행할 때도 주도적으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자, 제가 볼 때 이 R&D 부분에 있어서 전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R&D 친구들은 이게 지금 뭔가 팀으로 막 같이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필하는 것 같아요. R&D,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네. TFT 기준으로 네. 구성원들을 조직을 꾸리기 때문에 R&D 부분에 있는 분이 R&D 부분에 있는 직군들과 같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OP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좀 따라가야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네. 거기에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주요하게 표현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분야도 좀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네. 그 얘기도 좀 더 해주시죠. 글로벌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네. 터키라든지 네. 유럽 쪽에 지금 현지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R&D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군들 같은 경우는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부 승진 시험에도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이런 점을 자연스럽게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내부에 있는 직원의 말에 의하면 스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네네. 가장 최근에 뭐 언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적인 이해라든지 주변국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핵심 가치 내재와 기준이라든지 이런 어떤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팩트로 뽑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 들어 이제 중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 현대차가 이제 해외 공장에 관련된 정보,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본인이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터키도 나왔고요. 네네. 중국 말씀도 나왔는데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주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나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R&D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게요. 네. 보면 뭐 문화에 따라서 뭐 핸들도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다 그러잖아요. 환경 분석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현대자동차의 인사 담당자들이 저희 방송 보면 뜨끔뜨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요.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이 외부에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유튜브에서. 자, 대표님 이제 저희가 점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쯤 되면 늘 한마디씩 해주셨던 거 있죠? 자소서 공략 한 줄 포인트. 오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네. 오늘도 분명히 한 줄 포인트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대박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야, 대박 나왔네요, 대박. 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더 대박일 수가 있죠? 자, 내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내부 스파이를 통해서 네.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 내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스파이란 얘기 나왔지만 더 중요한 단어 뭔지 아세요? 내부 핵심 가치. 여러분,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이게 맞는지 한번 대표님 봐주세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 말고 직원들 내부에서, 그러니까 현대차의 직원이 되면 야, 우리 식구가 되려면 이거를 잘 알아야 되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 인재상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들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대표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하게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네. 누구나 이제 대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기업 정보는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네. 진행되는 내부 핵심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이 공채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 합격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모든 정보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서 제가 저희 내부 그 재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재구성한 그런 어떤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조직, 관리, 관계, 방향, 실행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네. 야, 이 5가지네요. 조직, 관리, 관계, 방향, 실행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에 이 의미가 따로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자,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조직은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네. 하는 네, 거고요. 네. 그 다음 관리는 네, 네. 관리는요,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팀 구성원에게 학습과 그리고 성장을 위해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 관계는요,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 의견을 수렴하고 관철하고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네,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정정하고 또 배려해서 상호 협력을 네. 이끌어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끈끈함 뭐 이런 거잖아요. 관계. 그죠. 관계죠. 거기가 약간 위계도 좀 있고 우리 팀은 확실하게 하나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특징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네. 관계적인 부분을 통해서 네.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네. 그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팀 구성원이 자신이 책임을 다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업무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야,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뭐 앞에 다 말씀드렸듯이 그 실행이 가장 중요한 팩트인 거는 뭐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며 초기에 모든 부분을 뭐 문제점을 대응하고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직, 관계, 관리, 방향 그리고 마지막 실행까지 저희가 5가지를 다 봤는데요. 이게 지금 뭐 최근까지 이랬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인사와 관련된 조직 관리와 관련되어서 인재상으로 또는 중요한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 지금 now. 그쵸. now.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죠. 네, 그거 맞습니다. 야, 여러분들 사실 이 내부 자료 받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취준생 대상으로 하트 한번 날릴게요. 뿅뿅뿅. 대신해서 취준생을 대신해서 예, 근데 진짜로. 저는 실질적으로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왜요? 이제 그 내부 첩자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런 어떤 핵심 키포인트가 된다고 하게 되면 희생하셔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수민 씨 진짜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저희 이게 공채라 잡아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네. 또 우리 대표님이 계시니까 또 이런 얘기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요, 이 5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조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전 제가 이해한 거 보면 되게 여기서 조직, 관리, 관계 이게
결국은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네, 많이 그러니까 하죠. 팀워크도 잘하고 우리가 그래서 팀플 잘하는 애가 잘할 것 같아. 그렇죠. 네, 배신하지 않을 것 같고 네네. 우직하고.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저희가 정리를 좀 더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진짜로 조직, 관리, 관계 이 얘기는 결국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팀에서 잘 막내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했는데 방향과 실행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건 네.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이 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네. 그 자리 즉시 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직원들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거하고 조금 많이 달라진 그런 네.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조직 충성도도 있으면서 실행력도 있고 자기가 방향을 알아서 잘 찾아가는 야 전천후 인재를 원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 안에서 네. 다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내용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바탕이 돼 있는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네. 이제 5가지 저희가 말씀드린 네.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대자동차그룹 자기소개서의 2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말 오늘 방송 여러분들 유튜브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장하세요. 저희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저도 제 친구들 현대차만 꼭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꼭 오늘 방송 챙겨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합격의 지름길들을 저희가 오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님,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제가 시간 짧게 드릴게요. 더운데 얼마 남지 않은 그 더운 날씨 이 기준에 공채를 준비하는 우리 공채 취준생분들에게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수민 씨. 네. 집이 울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네. 울산 출신이죠. 현대자동차 가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현대자동차를 집에서 많이 봐왔긴 했지만 네. 저는 그래도 방송이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현대차 가고 싶은 사람 많죠? 네, 많죠. 그리고 네. 울산에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꼭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정인 대표님 그리고 김수민 캐스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기업 집중 공략 주 프로그램 공채를 잡아라. 내일은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적성이죠. HMAT의 수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방!